엄마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더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독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한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자, 슬슬 또 설어설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색드립, 패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발언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쓰레기 막장 방송이라고 판단되시면 바로 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무료로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이 있습니다. 영상을 캡처하셔서 이메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365일 24시간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 영상이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7월에 발생한 세야집 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원인으로 동액 자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개그맨 최군, 그리고 철구, 창현, 은우, 이재동, 이영호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뷰봇 등 시청자 수 조작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조작하는 BJ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보를 바랍니다. 불법 토토의 사주를 받아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연관이 있다는 정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이벤트 안내입니다. 3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바보엔터 바보스 촬영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비는 없습니다. 4명까지 가능하고요. 신청은 3월 30일 금요일 밤까지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자, 지금 채팅창에 어떤 말도 안 되는 막장 시청자가 저기요 유신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윽방님 성추행 사건은 서로 합의한 사건인데 왜 고발까지 하셨나요? 윽방님 팬은 아니지만 윽방님이 받을 상처는 생각하셨나요? 자, 피해자가 받은 상처는 생각을 안 하고 가해자가 상처를 받은 걸 생각하랍니다. 자기가 팬이 아니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는, 자기가 팬이라는 소리로 들리고 있네요. 최고다 윽박이 공식 방송에서 POD라는 여성 유튜버에게 강제 키스를 한 사건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상황 때문에
그 프로그램 JTBC 워너비에 함께 출연하고 JTBC 워너비의 공식 후원사가 아프리카TV고 아프리카TV 공식 방송에 섭외돼서 방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렇게 봉합을 한 것이지 이미 제가 고발을 하고 나서 퓨어디와 퓨어디 그 소속사의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왜곡을 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황당한 어이없는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왜 미투 운동이 올해부터 불이 붙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식 방송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강제 키스를 했는데 그 가해자가 피해자랍니다. 고통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퓨어디 님이 올리신 그 영상을 꼭 보시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윽박의 강제 키스 행위 그리고 이후에 고소로 협박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퓨어디와 퓨어디 남자친구 조섭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는지를 보시고 그 행위를 하신 분들은 그 팬분들은 사과도 하시고 반성을 아주 처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자빠졌어요. 자, 오늘 전화 배틀 사건 사고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길 탈출구 케이블 TV. I'm so 거짓말 서수길. 자, 분명히 뭐 예전에 몇 달 전에 보도 자료 본 것 같죠? 2월 달에 케이블 TV. 작년 아마 아프리카 TV 대상 BJ 대상 시상식에서 아마 케이블 TV 진출 얘기를 했을 거예요. 12월 말에. 근데 말이죠. 아직까지 이제 3월인데 벌써 3월인데 아직까지 케이블 TV 옌병 꼬다리도 안 보이는데 케이블의 꼬다리도 안 보이는 상황. 자, 비즈니스 퍼스트 보도입니다. 서수길 케이블 TV 진출로 아프리카 TV BJ 규제 강화에 탈출구 찾아. 탈출구인지 헬게이트인지는 봐야 되겠죠. 서수길 아프리카 TV 대표이사가 케이블 TV로 플랫폼을 확장해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아프리카 TV에 따르면 서 대표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아프리카 TV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PP 등록을 마치고 케이블 TV 채널을 개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서 대표는 애초 2월을 목표라고 밝혔지만 다소 늦어졌다. 아프리카 TV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 개국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이미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케이블 TV 채널에 맞춰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도비만 같은 소리하고. 케이블 TV를 개국하면 아프리카 TV가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프리카 TV는 올해 케이블 TV 채널 개설을 통해 플랫폼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추가적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사람 불러와 싸우자. 자, 서 대표의 플랫폼 확대는 아프리카 TV의 매출 변동성을 줄이려는 뜻도 깔려 있다. 올해 6월이죠. 6월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 방송 방송자 기획에 별풍선 등으로 후원금을 지원하는 액수가 1인당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하루 3,300만 원인데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아프리카 TV 관계자는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등 인터넷 방송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며 방송 회사별 평균적 산출치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TV는 전체 매출에서 별풍선 판매 수수료나 광고 수입 등 미디어 플랫폼 매출이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아프리카 TV 전체 매출에서 모든 미디어 플랫폼 매출이 차진 비중은 99%의 수준에 이른다. 서 대표는 지난해부터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뛰어들었다. 아프리카 TV 100% 자회사인 콘텐츠 제작 회사 프릭은 교육, 시사, 경제, 패션, 취미 등 다양한 1인 제작자 전문 방송을 만들어 유통한다. 프릭은 2월 한국경제 매거진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취업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취업 정보로부터 모의 면접, 심리 상담 등을 다루는 방송을 진행한다. e스포츠 등 다양한 인기 게임 리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아프리카 TV가 주최하는 인기 총싸움 게임 배틀그라운드 리그 APL 파일러 시즌은 3월부터 정규 시즌으로 승격된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철권 등 다양한 게임 리그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 대표는 많은 팬과 이용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3월부터 AFL 파일러 시즌을 정규 시즌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프리카TV는 문화와 e스포츠 분야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 4월 인기 방송자키들이 아프리카TV에 대거 이탈하는 악재를 만났다. 당시 이용자가 줄어드는 조짐이 보이자 직접 신입 BJ 케빈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소통을 확대했다. 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 개선에도 힘썼다. 이에 힘입어 아프리카TV 지난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2016년 1분기보다 오히려 각각 17%와 30% 늘어났다. 이렇게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기사를 써줬는데 요거를 제가 아주 낱낱이 살벌하게 잔인하게 쫙쫙 찢어 헤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가 케이블 TV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TV 자체가 사양 산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사양? 그동안은 10년 가까이 규제가 없었죠. 살짝 자율 규제지만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사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그냥 놓아먹였습니다. 무슨 자기들이 규제에 차별받았다는 개소리고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날로. 근데 이제 규제가 슬슬 들어오고 있죠. 늦었죠, 많이. 예. 그래서 이제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 방통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별풍선을 하루 3천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제 줄이겠다. 이것도 사실은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그거를 줄인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가 주작 협의회다. 사실상 시민단체는 학부모 정보감시단이라는데 하나 꼽사리로 껴놓고 업체하고 정부하고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지랄 연병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작질을 부리고 있는데 서수길 대표의 그럼 속셈은 뭐냐? 항상 위기 때마다 서수길 대표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서수길 대표가 첫 번째 위기 때 꺼냈던 게 뭐냐면 카카오톡처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겠다. 모바일 게임.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TV에 여러 가지 게임을 이렇게 붙여놨을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개발사도 인수하고 그래서 뭐 이상한 게임들 다 붙여놓고는 그거에 뭐 하게 되면은 포인트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초콜릿이었나? 아무튼 그게 폭망했죠. 예,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최초의 성인 FPS 퍼블리싱 한다고 막 지스타에다가도 뭐 19세 제한 부스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 뿌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퍼블리싱도 안 돼가지고 계약이 해지가 됐고 요걸로 한번 반짝 해먹었죠. 근데 결국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은 개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게 3D 프린터. 갑자기 3D 프린터가 대세다. 그래서 3D 프린터 사업한다고 뭐 업체를 인수하네 뭐하네 하고 그 결과로 한 게 철구하고 비룡 그 3D 프린터로 그 모형 인형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비싸게 팔아먹다가 욕 바가지로 쳐먹고 결국 그걸로 또 주가 반짝 해놓고는 또 사그라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당질이 뭐냐면 VR 이미 유튜브에 VR 영상이 널려 있는데 갑자기 VR을 앞으로 아프리카TV에서 제대로 하겠다. 그래놓고는 당시 까루하고 소희짱하고 어떤 여비제이하고 방 탈출 게임 한다고 VR 방송한다고 묻혔죠 거의. 그 다음에 최연웅과 마술사 데려다가 무슨 VR 마술쇼 한다고 개수작 하다가 인기 없어서 탈탈 털려버렸고 결국 그 짓거리 하다가 VR도 폭망합니다. 세 번째 폭망.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그런 수작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본다는 얘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프릭 아시죠? 윤종신하고 미스틱 엔터테인먼트하고 뭐 BJ 기획사를 만들겠다라고 보도자료 뿌리고 지랄 악수하고 연병 몰라서서 이지랄하다가 윤종신하고 걔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성대모사 잘하는 애. 그 누구죠? 그 유세훈하고 같이 프리덤 불렀던 걔랑 둘이서 무슨 방갈로나 이런 데서 뭐 토크쇼 한다고 그거 깝죽깝죽 하다가 그 신화의 김동완 불렀는데 철구나 백설양이나 막말해가지고 기사까지 떴죠. 그래가지고 그 신화 팬들이 그 단결 잘 된다는 신화 팬들이 김동완에 대해서 엄청나게 왜 가서 저기 욕먹고 있냐 앉아있냐 저런데 왜 나갔냐 해가지고 김동완이
이제 솔로 앨범 내고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였는데 뮤지 활동하는 시기였는데 그 활동 접고요 여행을 떠납니다. 공개 사과하고. 그러니까 김동완이 참 사람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윤종신이 초대를 하니까 뭐 해가지고 출연한다고 출연자로 나왔다가 온갖 막말 다 듣고 정신적인 완전히 멘탈이 박살나가지고 신화 팬들한테 사과까지 하고 활동을 접고 여행까지 가는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김동완이 그 충격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말아먹습니다. 네 번째 말아먹은 이렇게 미스틱하고 윤종신하고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거. 그러니까 BJ들 자체가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다 대놓고는 그 시청자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벌써 몇 번째요? 서수길 다섯 번째 프로젝트 PC방 사업. 지금 서울 뭐 홍대에다가 막 여기저기다가 무슨 PC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서수길 뭐 스튜디오 케빈 스튜디오라고 하는 팬들까지 모아가지고 막 하던데 저는 지금 PC방 사업 자체가 사양 사업이에요. 제가 예전에 막 활동할 때는 정말 유니넷부터 시작해서 막 PC방을 많이 갔죠. 근데 요즘처럼 다 컴퓨터 마음만 먹으면 집에 다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사실상 모바일 게임이 주축이 되고 있는 시대에 사실은 사양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서수길 대표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다른 사업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허상을. 사실상에 계속해서 이런 5가지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마다 주 수입은 별풍선이었어요. 광고도 아니야. 주 수익은 별풍선이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5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단 말이야. 이번에 아주 이제 최후 끝판왕이야. 6번째. 케이블 TV. 자, 서수길 대표가 생각하는 케이블 TV. 지금 뭐 배그 리그부터 시작해서 스타 리그 그거 송출하겠지. 그 카메라 다 있으니까 그냥 잭 연결해 가지고 송출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돈만 있어 장비만 사면 되는 거니까. 아마 주축은 게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프리기에서 교육 누가 쳐봐요. 안 봐요. 여러분, CJ 엔터테인먼트가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대세 아닙니까? 뭐 TVN, 엠넷, 뭐 주요 채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청률도 상당히 높고. 근데 그 CJ가 만든 그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 다이아 TV의 시청률이 얼마가 나옵니까? 참담해요. 참담하다고요. 그러니까 CJ ENM에서 만든 케이블 TV 채널 다이아 TV 채널도 지금 참담하다. 거기 뭐 대도서관 나오고 뭐 소희장 나오고 벤트 나오고 뭐 소프 나오고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 100만 200만 된다는 사람 다 나와. 시청률을 어떻게 안 봐요. 유튜브에서 보면 되지. 거기 가서 왜 봐? TV 틀어놓고 할 일 없어? 뭔가 색다르고 그런 대도서관이나 대도서관이나 벤츠나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도 뭔가 좀 색다르고 다른 컨텐츠로 나와야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무슨 게임 클래시인가요? 뭐 이렇게 싸우는 모바일 게임 그거 해가지고 이묘한이랑 뭐 허팝이랑 잔뜩 그냥 좁은 방에다가 몰아놓고 막 미션하고 하던데 반응 싸늘합니다. 크래시 로얄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죽쓰고 있는데 돈만 나가고 있는데 물론 CJ는요 그렇게 시청률이 낮아도 돈 될 일은 찾아냅니다. 워낙 마케팅 팀이 강하기 때문에 대기업이고. 근데 아프리카 TV가 과연 마케팅 광고 따는 능력이 CJ ENM과 어떠냐? 거의 뭐 죽쓰는 거죠. 지금 아프리카 TV도 광고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봤을 때 케이블 TV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로 채우겠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BJ 남순의 여성 게스트와 함께하는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말을 헬스기구를 타볼까요? 자, 우리 요가복을 입고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바로 방심위에서 규제 떨어집니다. 커맨드 지코의 한잔 토크. 여성 결혼해가지고 유부남이고 애까지 있는데 여성하고 어쩌슴 따르누 바로 방심위에서 중징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 방송 할 거 아닌데요? 그럼 누구 데리고 방송하려고?
누구 방송하려고? 세야? 아니면 K? 철구? 철구 막 거기서 방송하면서 별풍선 터지면 518 폭동계 감사합니다. 그럴 거야? 철구 나오면? 난닝구 모바일 게임? 철구랑 같이 방송하다가 별풍선 터지니까 518 폭동 아이가라고 망언을 했던 난닝구가 모바일 게임 전문 BJ로 방송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아프리카 TV의 현실이고 수준이라는 거죠. 누굴 데리고 방송할 건데? 누굴 데리고? 그러면 다른 B급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누가 봐요? 지금 엠블랙의 지코가 활동한다고 해요. 그 지코 데렸다가 아프리카 TV 케이블 채널에다가 방송시킨다고 누가 봐요? 연예인이고 인기 아이돌 멤버였으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잠깐 보는 거 지금 시청자 다 빠졌거든요, 거품.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동원해가지고 방송하면서 욕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철구 부인 외지레하고 K하고 합동방송했다가 욕먹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컨텐츠 기획 능력도 없는 주제에 무조건 게임 상금 많이 걸고 그냥 게임 중계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기획해놓고 아프리카 TV 그대로 옮겨서 케이블 사업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쫄딱 망하겠죠. 망하는 길이죠. 이번 나는 6번째 프로젝트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TV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케이블 TV나 IPTV인 PP 사업은 포화 상태입니다. 과포화 상태라서 예전에 초반에는 뭐 무협 채널, 먼 채널, 일본 드라마 채널 뭔가 색깔이 있었는데 지금은 틀기만 하면 다 황금빛 내 인생. 그 다음에 무슨 인기 프로그램 맨날 그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사다가 트는 거야.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돌리다가 그 재방송이나 보라고. 왜냐하면 KBS나 MBC나 SBS 드라마 채널이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최신 드라마나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옛날 드라마 막 허준 무슨 대장금 이런 거 사다가 튼단 말이야. 그러면 아프리카 TV 채널은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뭐 시사 방송하다가 진행자가 뭐예요? 그럼 바로 중징계 받는 거예요. 종편들 왜 그 박종진 왜 자유한국당 출마한다고 잘리고 잘 나가다가 종편에서 말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보수 정권에서 막말하다가 결국은 지난 그 저기 김어준하고 민원연하고 종편 떼찌 프로젝트 해가지고 다 잡아내가지고 종편 특징이 뭐예요? 막말 해놓고 다시 보기를 삭제해.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려고 해도 파일이 없어가지고 없어는 건데 그 민원연에서 딴지 저기 뭐죠? 김어준의 파파이스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종편 떼찌 해가지고 사람 뽑아가지고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녹화를 해버리니까 다 걸려갖고 방심위 신청해가지고 다 중징계 받은 거예요. 아웃된 거야. 근데 시사방송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사회 관련 이슈 방송하다가 음모예요. 이건 음모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중징계예요. 케이블은. 케이블 TV는 이 매체 우리가 말하는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 채널들은 방통위에서 강력하게 규제권이 있습니다. 법안이 있어요. 예? 거기서 그런 얘기했다가는 바로 퇴출입니다. 중징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수길 대표가 케이블 TV 사업을 너무 우습게 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저기 뭐야 이슬비 피하려다가 소낙비 맞는다고 천둥번개 맞는다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항상 주가 관리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런 케이블 TV를 하려면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근데 기획을 하더라도 지상파, 케이블 이런 PD를 데려다가면은 망해요. 왜 망할까요? IMBC에서 몇 년 전에 손바닥 TV라고 했습니다. 예, 맞아요. 최군이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했던 그 손바닥 TV를 몇십억 투자해가지고 1년 동안 하다가 망해먹었습니다. 날려먹었습니다. 지상파 PD가 담당한 거예요, 다. CP나. 근데 말아먹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지상파나 이런 케이블 PD의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융합형 PD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맡아야 되고.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 보면 장 본부장 몇 명이 다 해먹어요. 부사장이랑.
몇 명이 서수길 부사장 그다음에 장동준 본부장하고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예? 그러니까 케이블 TV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어제 방송 중에 아주 큰 건이 터졌죠. 갑자기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전화하더니 자기가 투신 자살한 BJ 다크님의 3개월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다. 유가족 자격, 그러니까 처음엔 유가족이라고 그랬죠. 아, 내가 BJ 다크의 유가족이다. 방제에서 다크라는 그 단어를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까운 BJ들이나 시청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무슨 유가족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혼한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주라고 막 계속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시에 투신 자살했을 때 누군가 다크에게 졸피뎀을 보내줬고, 그걸 먹고 좀 일어나가지고 그 상태에서 술을 먹고 나서 투신을 한 거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평소에 다크가 뭐 어그로를 끌고 그런 방송을 했었다. 그런 방송 취지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진위를 얘기했는데, 졸피뎀?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해가지고 적정량만 처방을 해주는 건데,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건데, 그걸 누가 보내줘?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먹었다는 건 모르겠는데, 분명히 어제는 보내줘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누가 보내줘서?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혀 몰랐던 3개월 전에 이혼한 남편, 그리고 누군가 보내줬다는 졸피뎀. 요게 그래서 그 3개월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경찰서에 조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지상파하고 인터뷰도 했다라고 자기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저희 쪽에는 전혀 뭐 몇 주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전화해서 방제를 빼달라고 해서 합당한 사유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 할 말만 막말만 하고 나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투신 자살한 생방송 중에 투신 자살한 BJ 다크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 사람, 미스터리한 인물, 그 다음에 졸피뎀을 언급했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더 취재해야 할 사항이 많겠구나라는 좀 결론에 이르렀고요. 자, 그리고 최고다 윽박과 POD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와가지고 최고다 윽박이 오히려 피해자다. 그 사람의 고통받을 건 생각을 안 하냐. 이 최고다 윽박이 어떤 BJ냐면, 몇 달 전에 제가 작년 11월쯤에 그 최고다 윽박이 기르던 예전에 핏불 테리어가 아기 고양이를 습격해서 죽었다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 상처를 받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얘기한 거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가지고, 저는 자료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전에 고소를 했어요. 작년 11월 방송분으로. 어이가 없죠. 근데 뭐 조서를, 여주경찰서인데 사건이 이송된 게 아니라 조사만 부천 어미경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번 달인가요? 확실한가? 저번 달이 아니라 1월 29일 날 조사를 받았고, 이제 그 사건이 다시 여주경찰서로 제 조서받은 게 가가지고 최근에 3월 달에 제가 무혐의를 받았죠. 내가 한 말에 허위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의 보도 그 영상을 계속해서 저작권으로 저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고소까지 했어요. 작년 말에. 근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POD 사건 왜 고소를 안 하시죠?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세요. 핏불 테리어 아기 고양이 습격 사건 그 발언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요. 근데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는 내 말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료가 너무 넘쳐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인터넷상에서 원본 그때 당시에 핏볼테리어 윽박이 기르던 핏볼테리어가 아기 고양이를 습격하는 정말 긴 파일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BJ 그 추적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그래요. 이 퓨어디 강제 키스 사건이 내가 주장하는 바가 허위라면 언제든지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와 무고죄를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업무방해 엄청 세요. 확실한 사실 본인이 사과문까지 올려놓고는 음주운전과 여러 가지 그 습격 사건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올려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게 바로 아프리카 TV 인기 BJ들이 대응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다 윽박 퓨어디 강제 키스 사건은 여주경찰서로 이제 다 규합이 됐고 아마 이미 조만간 아마 주중에 아마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수사관님이 아마 다음 주나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발인 조사, 최고다 윽박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설 토토 홍보한 철구가 ASL 중계. 정말 이거 자다가 정말 웃길 일이죠. 예? 신태희라고 돈 받고 사설 토토 방송 홍보 방송을 팝콘 TV와 그 라이브스타에서 방송해가지고 정지 먹었던 철구가 누가 승부조작 지스타 스타 대회에서 했고 ASL에서도 그 기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막 호통을 치면서 뭐 쓴소리를 하면서 영상에 컨텐츠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프리카 TV의 민낯입니다. 지가 돈 받고 사설토토 홍보하다가 불법 도박 홍보하다가 500만 원 벌금형 받아놓고는 누가 누구를 지금 내로남불도 아니고 진짜 그 정지 기간에 방송 정지 기간에 그 짓거리를 했는데도 서수길은 어때요? 서수길이나 운영자들은 충분히 반성을 많이 했다며 풀어줬죠. 영구 정지를. 이게 아프리카 TV와 서수길과 철구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군대 간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구의 문제점이 뭐냐면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군대 간다. 뭐 내년 말에 뭐 올해 초에 지금 3월에 군대 간다고 하는데 저 군대 갈 사람입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난 분명히 최근의 군 의혹도 가장 큰 미스터리지만 지금 철구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최군급으로 미스터리예요. 군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군 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업,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 근데 공무원 시험은 맴시몽에서 써먹어가지고 아주 개피봤기 때문에 2개밖에 없어 사실상. 근데 지금까지 30대 때까지 군대를 안 가고 있는데 그 연기한 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말에 간다. 내년 초에 간다. 또 올해 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넘겨온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어제 경고했지만 3월 말까지 만약에 군대를 안 간다면 이건 분명히 합리적인 의심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4월 초에 병무청에 민원을 넣고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제가 선전포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방송 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유신영이 언제든지 요청하면 합법적인 연기 서류를 보여주겠다 저한테 그래놓고 지금까지 입 싹 닫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성 유튜버 중에 하나인데 핫불리라는 여성 유튜버가 남성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수술 상황극 영상을 올려가지고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자기도 과거에 성폭력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영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에 대한 응징, 처벌, 강력한 규탄 이런 것에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 영상 자체가 남성의 그 특정 성기 부위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술 도구라는 걸 준비하고 자기가 여의사로 빙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것도 성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성폭력.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와 유사한 그런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내용이 보면은 환자분이 뭐 전혀 원치 않아요. 마취를. 그리고 성범죄자 수술, 지하철 성추행범 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저것도 역시 성폭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죄해야 된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가지고 마치 뭐 모자이크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핫플리에 대한 채널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뉴커의 기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작년 2017년 7월 여름에 있었던 세야집 여성 성폭행 사건이죠. 이게 왜 성추행 사건으로 또 바뀌었지? 제가 바쁘다 보니까 성폭행 사건인데, 자, DNA가 두 개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자살한 동해 거, 하나는 비모 씨인데,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머지 당사자 남자 BJ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이 방송이 끝나고 술 취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남성 BJ에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도 없고 제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최측근하고 그 다른 BJ들하고 진술도 다릅니다.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BJ 3명하고 여성 게스트 3명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BJ 세야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세야 집에서 먹다가 2명의 여성은 귀가를 했고, 1명은 술 취해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처음에 비모 BJ가 들어가서 성폭행이 있었고, 두 번째는 동액이 들어갔었고,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취재의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DNA가 발견되지 않은 BJ는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성폭력 미투 유튜 운동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군 그 열매죠. 여BJ 열매 사건, 엉덩이 춤을 추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세게 때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철구, 세야, 남순, K, 커맨더 지코 등의 이 성폭력 문제도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군 의혹,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문제를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왜 여기까지밖에 없지?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좀 정리를 해보면 육지담이 또 화가 났어요. CJ 이해남하고 강다니엘이 소속되어 있는 워너원 그 소속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아주 하루 종일 검색어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워너원 인성 논란, 엠넷 스타 채팅 그 대기 시간에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입에 대 삐리리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가 시궁창에 빠졌는데 칠레로 갔다는 무슨 공연 갔다는 그런 말도 있고, 칠레 가면 한 대 칠 텐데 팬들이. 자, 그 다음에 개헌 토지 공개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투기나 이런 그 불법 그런 것들을 부동산 불법적인 것을 막기 위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할 마련의 토지 공개념을 거기에 포함시켰다는 거. 자유한국당은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역시나 적폐 세력입니다. 영화 퍼시픽님 2가 개봉했는데 로봇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하겠고요. 자, 그리고 개포 DH 자이
예, 그 뭐 아파트를 하는데 19살짜리인가? 뭐 20억 가까운 뭐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수저 분양 논란. 사실은 이제 서민들이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인데 요것도 그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달라붙어 기생충처럼. 자, 그리고 국방부 위수령. 지난 박근혜 그 촛불 집회 때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장성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됐을 때 촛불 집회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해서 이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위치를 그 주요 뭐 백악관이 아니다. 청와대나 주요 지역을 그 대통령의 명령, 국회 동의 없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있다가 거기를 뭐 시위대나 집회하는 사람들이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사격까지 할 수 있는,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치인데, 그래서 뭐 한민구 전 장관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내빼고 있고요. 현 송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구속영장 원래 실질 심사가 내일 있는 날인데 MB가 안 나오겠다. 나 지금 안 나간다. 나 집에 있는데 안 나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호사들이라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검찰과 법원하고 따로따로 뭐 교란 정책을 한 거예요. 하루라도 덜 밖에 있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내일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머리채 잡고 끌고 와야죠. 네. 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정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수천만 건이.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가 몇십 조가 50조인가요? 하루아침에 폭락했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누구야? 주크버그인가? 완전히 죽방버그가 돼버렸어요. 그 뭐 주주들이 뭐 저기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선문학적인 하루 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뭐 그 유출한 건을 트럼프 지난 대선 때 트럼프 선거 본부에다가 넘겼다라는 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함께 골로 가지 않을까 만약 확인이 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배현진 전 MBC 앵커가 인터뷰를 했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언론 탄압을 받은, 노조 탄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저희 동네 할머니가 밥 먹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 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논란인데 이게 생수에서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바다나 강으로 가가지고 막 그 쪼개지면서 미세하게 쪼개지면서 그걸 먹으면은 이제 몸에 쌓여가지고 이제 다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차피 뭐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인데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수에서도 나온다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임 임신, 그래서 은퇴한다고 그랬나 봅니다. 자, 이윤택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됐고요. 꽃샘추위에 폭설, 지금 저 남부지방에도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 내린다고 좋아하고 동네 그 강아지처럼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분이 있는데 감기 걸리면 고통받습니다. 강아지처럼 이렇게 너무 저 팔짝팔짝 뛰어다니지 마시고. 자, 시청자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아직도 좀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아주 파란만장했어요. 어제는 아주 파란만장했는데 오늘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해라 얘들아. 이번에 그 지방선거가 아마 단초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이나 얘네들이 살아나면 아마 엄청난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만약에 뭐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28살 의정부고요. 의정부의 28살, 소화 가까이 되시고요. 의견 말씀하십시오. 네, 그 마이크 테스트 겸 한번 전화했습니다. 유신님 목소리도 한번 들을 겸. 아, 마이크를 새로 사셨어요? 아니, 유신님 마이크 테스트, 전화 테스트. 아니, 뭐 어제 했었는데 뭘 또 테스트까지. 닉네임 코스트. 네. 네, 내일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 할 일 없는 분. 아니,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해야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10시 20분에 한다는 전화 배틀 11시 7분에 시작하시네요. 익절강님, 전화 배틀은 사건 사고를 유신이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하고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전화를 받는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쳐보질 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전화 개그 할 때도요. 초반에는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리 줄이세요.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대전에 39요. 대전에 39이요? 예, 네, 혹시 진호렘버피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다 지우고, 자, 코버핏. 아니, 저 영상까지 다 지우고 잠적 탔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동안 너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슬럼프. 슬럼프가 아니라 그냥 슬램가에 빠진. 네, 슬럼프에 빠져서. 지금 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애청자분들이 욕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예. 예. 아니, 또 나무위키에다도 또 막 허위사실 유포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허위사실 유포. 어떤 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아니, 제 트위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트위터 네. 저를 사칭해가지고 뭐 모르는 여자들한테 무슨 네. 데이트를 신청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리고 뭐 제가 뭐 한국을 비하하고 한글을 비하하고 영어 통역관을 비하했다는 그런 식으로 저의 명예훼손을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아주 그 기분이 안 제보 좋습니다.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요? 그 비하 영상들은. 그 그럼 그 영상들 비하 그 영상들이 조작이 된 거란 얘기인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영상들 비하 영상들은 제가 봤을 때 악마의 편집으로 돼가지고 원본이던데. 귀가 잠깐 들어오시고 있네요. 끊어주세요. 여보세요. 예, 통화 중 대기로 도주하셨습니다. 자, 통화 중 대기로 도주.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1,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전화는 누구나 공평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대전에 사는 진오렌 버핏이 진행자 유신의 팩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통화 중 대기로 도주를 다시 왔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저 고지혈인데요. 코지랄이요. 네, 의견 주시죠. 네. 유진님, 네. 제 번호 차단하셨는데, 네. 저번에. 일단 코 배달을 차단을 했는데. 아니요, 고지혈 차단했어요. 그럼 이 번호는 뭔가요? 이거 엄마 번호거든요. 엄마 핸드폰. 자, 이건 아니, 엄마 근데- 번호. 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그때 코배달이 막 네. 코봉준 번 물어봤잖아요, 유진님한테. 네. 그래서 네. 코배달이 다시,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코배달이 막 자기 번호 말했는데 유신님이 전화 딱 자, 끊었잖아요. 방송 중에는 자기 개인적인 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코배달이 그렇게 해서 끊었고 제가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신님 성대모사 했거든요. 옛날에 그 막 010 막 이거 했잖아요. 왜 그 타이밍에 하셨어요? 정지 사유네. 아니 근데 제가 번호를 말한 게 아니라 유신님 성대모사 한 거. 아니,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를 너무 코지랄. 자, 들어보세요. 코지랄, 코배달, 그 다음에 누구였죠? 그 코봉준 세 명이 코봉준.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니 유진님. 아 진짜로 한번 진짜 들어보세요. 나는- 코배달, 코봉준, 코지랄 세 명이 목소리가 똑같아요. 아니, 그렇기 그럼 때문에 내가 어쩔 코지랄이라 수. 했는데 그럼 내가 코배달 이꼬르 코 그거 코봉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본인 코지랄이 그럼 나는 코배달과 코봉준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후원을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구분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차단 진짜 안 푸실 거예요 번호? 아니 목소리가 똑같다니까요. 누구 말을 누구 들어요? 아니. 삼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코지랄이니까 코지랄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뭐 어. 잘못인가? 하여튼 그 세 명이 코배달, 코지랄, 코봉준 세 명이 그 합동 코배봉지. 아니 일명 유진님 그 차단 일명 풀어달라고요. 배봉지 형제. 예, 이게 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유진님 때문에 핸드폰 바꿀 수도 없잖아. 아 번호를. 그러니까 배봉지 형제단 형제. 우리가 뭐 이슬람 형제단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배봉지 형제 어때요? 배봉지? 코배달, 코봉준, 코지랄 중간자를 따가지고 배봉지 형제단 이거 괜찮네요. 아니 그또 유진님 그 메일로 제 번호 보낼 테니까 그거 차단 좀 해줘 풀어줘요. 네 모르겠습니다. 검토 불가합니다. 꺼져. 엄마 전화 빌려서 하세요. 엄마 폰 빌렸다. 네 유신 씨. 아이고야, 누가 자꾸 내 전화를 써? 이게 유신이? 여보세요? 누구냐? 예? 이제 조만간 코지랄 어머님의 전화를 받겠네요. 누구냐 넌? 누구냐 넌으로.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고 세 명의 목소리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서로 부인을 하고 있어요. 서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 소개요. 대전에 아 네. 서티나인이요. 예, 고 버피님 지금 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화기를 좀 제대로 잡으세요. 입에다가. 네. 아, 조금 전에는 네. 비행기 모드가 그 잘못 눌러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통화 중 대기 탈출이 아니라 뭐죠? 공항 모드. 네, 비행기 모드요. 아, 비행기 모드 도주였다. 확인됐고요. 도주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화 중 대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통화 중 대기 도주가 아니라 비행기 모드 예. 도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예. 네, 의견 계속 얘기하시죠. 예. 억울한 점에 대해서. 의견은 제 억울한 게 있는데 네.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많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네. 미투 운동을 반대합니다. 아, 미투 운동을 반대한다고요? 예.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뭐 반대해도 뭐 사람들이 신경 쓸 만한 영향력인가요? 아, 그것보다는 반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진오랜 버피님 뒷조사하면 예? 미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쪽으로도 좀 제보된 거 한 몇 건 있는데. 아니, 그게 미투 운동이 그 아, 이거- 사회적으로 네. 지금 변질돼 가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변질되고 있나요? 그러니 운동이라는 거는 네. 뭐 운동하는 건 좋은데 네. 그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여보세요? 네, 전화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여보세요? 어디 지금 노예로 잡혀 계신가요? 그쵸, 전화 상태가.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통화권 이탈 도주가 되겠습니다. 자, 통화권 이탈 도주. 네. 참 많이 도주를 하시네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잘 들리나요? 아니 자꾸 이렇게 전화기가 민치적 어디 저기 뭐 어디 노예로 끌려가서 갇혀 계신가요? 어떻게 자꾸 아, 전화기? 제 요즘에 지금 핸드폰 요금이 밀려서 지금 네. 통신사에서 좀 아 통화권 이탈 도주가 아니라 요금 미납 도주다. 예. 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좀 아닌 게 참 많네요. 일단 요금이 한 몇 달 밀려 있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이번 달에 못 냈어요, 지금. 그 방송도 안 하시니까 사실상 수익이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밥도 다 떨어지고 쌀도 네. 떨어지고 반찬도 떨어져서 네. 이제 슬럼프가 있긴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열어서 시청자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또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다 영상 삭제하고 먹튀했는데 또 다시? 영상은 삭제한 게 아니라 비공개로 했고요. 아, 삭제가 아니라 비공개로. 예. 근데 네. 시청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있는데 방송을 한다고 후원을 할까요? 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뭐 밥이 없지만 누가 김치도 갖다 주고 네. 뭐 담배값도 후원해주고 네. 뭐 치킨값도 후원해주고 그러면은 뭐 저기 이렇게. 저 지하철 앞에 사는 노숙자하고 다를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집이 없지만 저는 집이 있잖아요. 아, 월세 내는 집은 있다. 예, 그 저 월세는 안 밀렸어요, 그러면? 월세는 지금 2달치를 안 내가지고 보증금에서 까였습니다. 다. 그럼 거기도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예비 노숙자. 그거는 이제 이제 뭐 도와줄 사람이 언젠간 나타나겠죠. 아닌데요. 저 다른 분들 다 너 잡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러시던데. 유신님, 네. 저는 유신님과 네. 그 고급 토론을 하고 싶지 네. 이렇게 하급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네요. 아니 근데 제가 뭐 예전에 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뭐 김일부 사건부터 시작해서 공지영 작가 사건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하면 지금 예. 진호렘버피님이 미투의 대상인데 미투의 예. 대상자와 미투 반대 토론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뭐 그 이후에도 뭐 비하 발언이나 이런 걸 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비하 발언은 앞뒤 잘라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코버피님은 가능한 한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괜히 아니, 그 왜냐면은- 숨겨진 또 그런 거 하나라도 터지면 또 저기 저 아니, 검찰 근데- 조사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아니에요. 유신님. 대전지검- 예? 유신님 제가 왜 미투 운동이 변질돼서 왜 반대하냐면요. 네. 미투 운동이라는 거는 좋은데 그 피해자의 주장만을 네.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저 김문국은 법적 대응 했잖아요. 이제 법적 대응은 한 네.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왜 삼심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삼심제가 있는 이유가 네.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저 진호렘버피님은 그냥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네. 법의 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다가 자기의 피해를 주장한 것만으로 상대방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게 그건 거짓되는 아니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지만 이 폐쇄적인 그런 조직이나 이런 쪽에서 그 성폭력을 당해도 그 사회적인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밝히지 못한 사람들이 언론이나 예. SNS를 통해서 그걸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예. 밝혔는데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무고죄로. 그렇죠. 무고죄로 그렇기 하죠. 때문에 근데 그래서 미투 운동을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그 폭로한 사람도 엄청난 법적인 도의적인 그 책임을 면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폭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거 뭐 김웅국도 있고 뭐 여러 명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네. 뭐 10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뭐 서로의 사랑을 나눈 것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입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성폭력이 오래된 거는 서로의 진술을 들어봅니다. 목격자라든가 그걸 뒷받침을 정확히 살펴보고 만약에 여성의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뭐 그럴 의심할 사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개연성이라도 있다. 뭐 상대방은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정황상
증거를 찾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요. 네. 근데 오래된 사건은 아무래도 공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따질 일이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고 다만 미투 운동을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이 인정을 했잖아요. 상당수가.